네, 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법과 정치에 관련된 배경 지식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재판 지식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검찰을 거쳐서 이 재판소에 가기까지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볼 건데요. 뉴스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 너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예를 들어줄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 작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호텔 델루나인데요. 거기서 등장인물을 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만월이랑 그리고 우리 누구죠? 청명이 까먹을 뻔했어. 만월이랑 청명이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다 알죠? 왜 친한지는? 자, 그런데 청명이가 만월이를 때렸어요, 여러분. 쥐어 박았어요. 그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요 사건을 누가 봤냐 하면은 우리 찬성이가 봤어요. 알겠죠? 같은 반 친구 만월이랑 청명이가 있었는데, 청명이가 만월이를 배신한 거예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네. 자, 요 사건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일단 보세요. 만월이가 직접 반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장 이름은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반장 이름이 사신이에요. 사신이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요때 이게 바로 고소. 알겠죠?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 경찰한테. 다시 말하면 학급 반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소.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지켜본 제3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고발. 알겠죠? 만월이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고소, 3자가 보고 이야기하면 고발.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사신이가 딱 보니까 이 사건을 조사했겠죠, 이제? 만월이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찬성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명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신이가. 이때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해자는 누구? 청명이. 그리고 피해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만월이가 되겠죠. 알겠죠? 요렇게. 네. 사신이가 요 싸움을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입건. 입건이 뭔지 알겠죠? 사신이가 요 사건을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입건을 합니다. 입건. 알겠죠, 여러분들? 자, 입건을 한 뒤에는 용어가 좀 바뀌게 되죠. 요때부터 만월이가 피해자는 맞고요. 가해자 청명이는 피의자라고 불립니다. 피의자. 피해가 있음이 의심된다라는 거죠. 피의자, 피해자.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혐의가 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혐의가 있음이 의심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신이가 딱 봤을 때 이 사건 크기가 좀 큰 거예요. 자기가 처리하기가. 그래서 사신이가 누구한테 이 사건 넘기냐면 누굴까요? 당연히 마고신에게 넘깁니다. 알았죠? 요거를 마고신으로 넘깁니다. 사신이가 학생부 마고신에게 넘깁니다. 사신이 직책은 반장. 알겠죠? 마고신 직책은 누구로 할까요? 학생부. 학생부 마고신이 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신이가 마고신에게 사건을 넘겼어요. 반장이 학생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이게 바로 송치. 알겠죠?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긴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마고신이 이게 좀 사건이 있나 없나
찬성이도 부르고 만월이도 부르고 청명이도 또 불러. 이야기를 쭉 한번 다 들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마곡신이 딱 봤을 때 이거는 담당 선생님 쌤 담당 선생님께 혼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마고신이 기소를 합니다. 사건을. 알겠죠? 그리고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공소 제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소한다 혹은 공소 제기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요, 마고신이 봤을 때는 청명이를 학생부 지도실에서 구금해 놓고 잡아다 놓고 조사할 필요가 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때 수사 방법에는요 구속 보이죠 여러분들? 구속 기소가 있고요, 불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는 뭐냐면은 사건이 좀 커 크거나 혹은 청명이가 만월이를 때린 사실을 없애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구속 기소. 알겠죠? 불구속 기소는 뭐냐 하면은 사건을 봤을 때 교실에 있다가 청명이 조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조사하면 돼. 이렇게 재량것이죠. 재량것. 중대한 사항은 아니니까 재량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조사할게. 이게 바로 불구속 기소.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 사건이 죄가 있다 없다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 이제 갇히게 되죠. 죄인이라면 이상하다.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받게 되고 구치소에 갇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죄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갇힌다, 이게 아니고요,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때 이 쌤은 청명이를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때 학생부 마고신이 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청명이는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최소 5시까지는 선생님이 잡아두고 얘 해야지, 교사를 해야지, 얘가 복수심에 의해서 만월이를 때릴 수가 있다니까요 또 하면서 구형을 해요. 이게 구형이에요. 참고한다는 거죠. 마고신이 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구형한다. 형을 이제 입으로 말한다. 구형. 알겠죠? 요때 쌤은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죠. 여기서 유죄가 나올 시 청명이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명이랑 만월이랑 싸웠어요. 3자가 반장한테 고발하면 고발, 사건 당사자가 신고하면 고소, 3자가 신고하면 고발. 자, 반장이 이 사실을 입건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이 가해자, 피의자는 청명이가 되고 피해자 만월이가 되죠. 근데 이 경찰, 반장이 조사해보니까 사건이 너무 크네 해서 마고신에게 이 사건을 부탁합니다. 이게 송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학생부로 넘어간 겁니다. 자, 마고신이 딱 보니까 얘는 좀 문제가 있네 하면서 쌤한테 얘 좀 구속해서 하면 안 돼요?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구속과에서 기소가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다. 됐죠? 공소 제기하고 기소 이야기했죠? 영장 발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쌤은 그래서 청명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유죄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 거고, 무죄가 나오면 그걸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 처벌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이 벌금형, 그렇죠? 그리고 또 금고형, 징역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처벌들이 있겠죠. 근데 벌금, 보석이죠, 보석. 돈 내고 풀려나는 거. 알겠죠? 이 금고형이 뭐냐면은 이제 구치소에서 죄가 있다 판단되면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금고는 거기서 갇혀만 있는 거. 징역형은 갇혀 있으면서 더하기 1도 하는 거. 이게 징역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처벌 중에
집행유예가 있어요. 요즘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라고 받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2년 동안 갇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풀려나긴 하는데 네가 5년 동안 법적 사고를 치지 않아, 착하게 지냈어, 그러면은 징역 2년 한 걸로 쳐줄게.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5년에 징역 3년 받았어요. 징3 집5 받았어요. 그러면 3년을 사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밖에서 5년 동안 생활하면서 사건 사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징역 3년을 까준다는 거죠.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유예 5년 동안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 싹 다 없어지고 징역 3년에 플러스 알파의 형벌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하죠 사실 집행유예가. 그래서 요즘에 좀 실효성, 이게 진짜 징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런데 청명이가 난 이거 불복한다, 이거 안 된다,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원래 마누리가 시비 걸었다 이러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 알겠죠? 항소 어디로 해요? 고등법원. 얘기했죠? 쌤보다 좀 더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교무부장한테. 교무부장 선생님이 청명이가 딱 보고 야 아니야, 넌 더 죄가 필요해 하면서 한 번 더 죄를 또 얘기했어요. 이러면 다시 한번 뭐죠? 재심을 요청하죠. 대법원에. 이렇게 누구한테 요청하냐? 교장 선생님께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대법원 3심까지 요청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 요청하는 게 바로 상고심. 이게 상고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맞구나. 항소.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뭐죠? 고등법원 요청하는 게 항소. 그리고 대법원 요청하는 게 상고.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이런 어떤 뭐죠? 용어를 같이 거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법률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자, 마무리가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법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 중에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쉬울 수도 있고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또 이 외에 배경 지식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좀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